어덜트호드 몇 탄지 모르겠고 여기는 86화입니다. 86회입니다. 진짜 불친절하네. 아직 잘 몰라요, 진짜 진심으로. 오늘은 제가 단골 손님 카페에서 일하고 계신 양현중 바리스타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 워크샵이라는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양현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승주 씨랑은 각별한 지인 정도로. 각별한 지인 정도. 특별한 지인. 굉장히 뭐랄까 정의할 수 없는. 각지 정도. 뭔가 손님만으로 얘기하기 좀 아쉽고 아쉽죠. 그렇다고 뭔가 마냥 지인만으로 알기에는 또 손님이기도 하고. 손님이죠. 네. 아무튼 그런 곳이고 여기가 그 현종 씨가 일하고 계시는 피카포샵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장소를 한번 또 빌려가지고 가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리스타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아직 학생이고 저도 이제 막 취직을 해가지고 직업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고 일단 1부는 게스트이신 현종 씨의 어떤 직업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거 좀 들어보고 2부에는 각자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부터 직업을 고를 때 뭐 중요한 점 같은 좀 포괄적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방금 자기소개 하셨지만 직업 소개로 한번 시작해보면 뭐 사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되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직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거의 매일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리고 항상 지나가는 곳마다 저희는 뭐 우스갯소리로 옆 건물 지나면 카페가 있고 옆 건물 지나면 카페가 있고 그쵸. 카페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거의 이제 편의점이랑 삐까삐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뭐 그냥 숨 쉬듯이 인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바리스타이기도 한데 근데 그만큼 그런 직업인데 그렇죠. 저는 조금 더 바리스타로서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커피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범주화가 돼 있을 텐데 뭐 다 같은 커피가 아니잖아요. 막말로 인스턴트 커피랑 뭐 편의점 커피 좀 다를 테고 진짜 범주가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커머셜이라고 하는 등급의 커피와 스페셜티라고 하는 등급의 커피가 크게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마시는 커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셜에 속한 커피들 그리고 좀 더 엄청난 저가에 속해 있는 커피고 그리고 저희 이제 피카 워크샵이나 다른 여타 로스터리들에서 좀 더 다루고 있는 커피들은 이제 스페셜티 커피들인 경우들이 많죠. 보통 스페셜티 커피는 지금 오늘 내려드린 것처럼 이제 핸드드립으로 준비를 해드리거나 샤로는 안 할 수 없죠. 너무 맛있게 로고 잘 보이게. 로고. 그래서 커피 이제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맛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리고 같이 향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미션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 윤리 같은 거. 약간 그런 거죠. 제 나름대로. 그러면 뭔가 더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저는 시작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만족?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어차피 뒤에 좀 계속 얘기할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더 길어지긴 하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더 궁금해지네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하기도 해요. 이렇게 만족해도 되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어차피 매일매일 이 일을 해도 나는 즐거울 거고 되게 만족감이 있는데 그럼 이 일을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평생을 해도 될까? 라는 걱정? 너무 좋아서 오히려 불안감이 드네요. 어쩌면 내가 너무 좁은 세상만 바라보면서 좋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특히 요새 조금 심한 거고. 진짜요? 고민을 많이 드시는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차차 해보는 걸로 하고 저 그거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듯이 두 분 다 학생이셨고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 그만 알죠. 학교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네. 그냥 좀 그때는 너무 어린 마음이긴 했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난 또 회사원이 될 것만 같고 이런 생각들이 좀 컸거든요. 저는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떤 방향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휴학을 좀 길게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어린 마음에 이제 그냥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학교는 가기 싫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럼 바로 복학을 안 하시고 네. 또 휴학기를 내신 거예요? 휴학을 냈습니다. 휴학을 내서 그때 처음 들어갔던 곳이 올리브영이었어요.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 너무 갑작스러운 너무 갑작스럽죠. 네. 그 제가 집이 원래 낙성대였는데 네. 그 근처에 강남역에 엄청 큰 올리브영 매장이 있어요. 그 3층짜리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내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1년 일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알바로 진짜 올리브 형이 진짜 빡센 알바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이 정말 막 높은 매장이었어요. 그쵸. 강남 딱 네. 진짜 그래서 크면 클수록 또 네. 매달 다 바꾸면 진짜 일이 엄청 커지고. 약간 올리브영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브랜드 세일이라는 크게 하는 세일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때 거의 하루 매출이 5천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올영 하나에 막 5,000원, 네. 7,000원 파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비싼 상품들이 좀 이것저것 좀 많긴 하지만 저는 네네.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하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진짜요? 그 손님들을 상대해서 뭔가 대화를 하고 내가 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즐겁게 지내는 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나도 좀 사람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하는 게 재밌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막 다른 알바들도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다음 연도가 돼서 이제는 복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이제 들면서 복학을 하게 됐는데 한 학기를 다니면서 다시 후회하게 됐어요. 복학을 괜히 했구나. 그래서 다시 휴학을 했습니다. 다시 휴학을 하고 다시 휴학을 하고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좀 더 찾아보다가 그때 시작했던 게 스타벅스에서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대기업들만 걸어다니죠. 그러게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좀 큰 시스템 안에 있어야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잘 하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매장이 잘 되는 곳에 바쁜 곳에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완전 바리스타지만 그 당시에 스타벅스에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커피를 거의 입에 안 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커피를 뭔가 이제 어쨌든 바리스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는 직업이니까 이 직업을 하면은 내가 즐거울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좀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 바리스타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나 좀 열정이 있거나 이런 마음은 잘 없었고 오히려 약간 사람 만나는 게 좀 1순위였죠. 그게 좀 더 1순위였던 거죠. 이게 좀 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고 좀 사람들과 유대를 쌓는 게 더 즐거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커피로 엄청 빠지게 된 계기는 그 이쪽 이 근처에 로우키 커피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네, 로우키라는 매장을 그냥 어느 날 쉬는 날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가게 됐는데 그냥 평범한 휴일이었어요. 평범한 휴일에 그냥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거기서 한 입을 딱 마셨는데 거기서 너무 세상이 뒤집혀지는 듯한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마약 들어있던 거 아니야? 네, 진짜 펩시드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맛있는 근데 로우키 맛있죠. 네. 그 당시의 경험은 그냥 커피가 아니라 그냥 약간 견과류를 약간 즙을 짜서 그렇게 약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마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 커피 이렇게 마시는 거였구나. 나는 지금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즐겁다. 네, 너무 굉장하다. 그런 경험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즐거울 만한 일을 찾는 게 되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뭐 그 느낌을 따라서 계속해서 커피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도 많이 해보고 네. 이것저것도 정말 많이 다니고 카페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쉬는 날마다 다니고 퇴근하고 나서도 다니고 커피를 막 하루에 3-4잔씩 맨날 마시고 잠이 안 오셨겠네요. 네 진짜 한동안은 항상 피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열정이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은 네.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쵸. 프랜차이즈기도 하고 좀 더 매장을 좀 더 매출을 늘리고 좀 더 서비스를 잘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저로서는 커피를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전문적으로 내려보고 네. 그러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었죠.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연 내가 그런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엄청 있었는데 근데 한 2년 정도 되고 나서 다른 곳들에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2년이라는 게 스타벅스에서 네 2년 스타벅스에서 2년이 됐어요. 진짜요? 네,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꾸준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알바에서는 직원이셨나요? 스타벅스는 직원. 모든 직원 다 이제 네, 직원이지. 네 모든 그래도 직원들이 2년 일단 하면 시작하면은 적어도 1년이에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참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스타벅스 진짜요? 안에서는 엄청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것도 많고 직원들끼리 직원들끼리요. 네, 직원들끼리 견제하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진상손님들도 그쵸. 상대하고 스타벅스면은 네, 더 좀 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일도 너무 바쁘고 근데 2년을 하셨다는 게 진짜 네. 말이 안 돼. 진짜 잘 버티시는 거죠. 네. 근데 전 한편 이런 생각했어요. 그만큼 학교 가기 싫으셨구나. 아, 그 정도로 왜냐면 네. 학교랑 도피처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돌아갈 곳이긴 하니까. 진상 손님도 없고 그렇죠. 견제도 없고 진짜 그랬었나 봐요 그 당시. 그만큼 학교 네. 가시면 그 정도로 학교를 가기 너무 싫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네. 이제 이 뚝섬에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게 됐죠. 이곳저곳 이제 네. 카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네. 모멘토 브러스라는 매장이 있었어요. 네. 저기 서울숲역 쪽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전했지. 네 지금 이전했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손님들이랑 훨씬 더 친하고 훨씬 더 많이 다가가야 되는 네. 그런 매장이었어서 저한테 엄청 되게 더 맞게 정말 맞는 매장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대화들이나 이제 좀 더 유대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매장이었고 커피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했고 이제 호주의 커피를 수입을 해서 네. 유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쇼룸이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더할 나위 없이 맛있었고 저는 사실 그 뭐랄까 너무 E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모멘토라고 하는 좀 가기 좀 무서웠었어요.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이제 I형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화하는 건 좋지만 너무 하고 싶은데 약간 모멘토 하면 뭔가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한테. 맞아요. 그때 거기 안에서는 되게 손님들끼리도 친해져서 이제 진짜 막 이해 공간이네요. 네, 거기. 지인들도 하고 그런 곳이었으니까 멋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날 항상 퇴근을 하면은 퇴근이 6시였는데 퇴근하면 정말 진이 다 빠지는데도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커피를 많이 내렸는데도 진이 다 빠져서 항상 집에 가면 무조건 바로 자고 이랬었는데 그게 전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 시간대 이게 단순히 돈이랑 치환되는 게 아니라 너무 서야. 그냥 이 직업 자체를 맨날 하고 싶다. 신기한 혹시 여쭤보게 MBTI가 E 네, 역시. 네. 아니면은 그만은 안 돼. 네. 아이였잖아요. 그 병원에 갔을 때. 네. 근데 시작을 진짜. 올리브영에 놨어. 편의점 야간 편의점.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시작하죠. 네. 그럼 없다. 그쵸.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궁금한 게 스타벅스에서 일한 거부터 이제 바리스타로 치면은 네. 몇 년 차이신 거죠? 지금이 연차로 는 이제 4년이 딱 됐고요. 4년 차. 이제 5년째가 돼가네요. 꽤 오래 하셨는데도 만족도가 아직도 좋으신 건가요? 사실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오, 신기하네. 네. 진짜 말도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약간 판타지 같아요. 기적. 네. 좀 근데 주변에 바리스타들이랑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긴 해요. 아 진짜요? 네. 점점 떨어. 좀 더 점점 이제 만족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뭔가 이전에 어떤 시야를 좀 가지게 되시는 분들. 이제 좀 이 직업에 대해서 현타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혹시 그런 거 그분들한테 들었던 거나 아니면 현중 씨가 실제로 느낀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그 현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일단 민감한 거면 네, 근데 뭐 어쨌든 이 직업의 한 부분이니까 네네 그렇죠. 뭐 민감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잘 오므려가지고 일단은 낮은 급여가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일을 하면은 좀 더 몸을 쓰는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네. 나이를 오래 들어서까지 할 수 없을 거라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오래 일을 한다고 해서 급여가 엄청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 직업. 그게 혹시 대부분 이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이유죠. 그래서 저희 식의 뭔가 표현들로는 약간 창업으로 약간 내몰린다는 느낌이 내몰린다. 받기도 해요. 왜냐면 어쨌든 계속 직원으로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네. 언젠가는. 이 외부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약간 사람들은 창업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현실적인 이유도 많이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이제 어쨌든 생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직업으로 계속 생계를 유지하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직 그 바리스타에 대한 직업의 인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커피를 소비하는 이제 사람들의 풀이 너무 아직 적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카페가 너무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지금 이런 형태에 와 있고 그래서 다들 창업을 좀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도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이건 저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커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뭐 사회나 아니면 산업이 발달할 때는 양적인 거랑 질적인 거랑 같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씬으로 따지자면 양은 엄청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소속 엄청 늘어나고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이 질적인 면이 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커피뿐만 아니라 뭐 의류 산업도 분명히 그럴 거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인식하는 뭔가 대부분 사람들이 커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좀 큰 것 같은데 왜냐면 그 가격이 예를 들어 막 한 잔에 15,000원 이런 그러면 좀 네. 부담되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건 저도 부담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가능한 가격이긴 하죠. 그렇죠. 음식이라고 하면은 그 바리에이션이 엄청 적은 데서부터 엄청 높은 데까지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골라서 먹는 느낌이라고 하면 약간 단일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그렇죠. 5,000원 딱 하고 아메리카노 한 요 정도 가격이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조금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게 일단 커피는 기호식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맛적으로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커피가 되게 다양한 맛들이 있고 이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없으니까 그게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복합적인. 네. 그러면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이 직업이 가지는 특징 같은 거? 특징? 네. 예를 들어서 일하는 환경이 특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신기한 능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에 올리브영에서 일하셨으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셔도 좋죠. 네, 진짜 지금까지 일했던 것들은 다 저한테 되게 좀 뜻깊고 아직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일할 적에는 정말 많은 화장품들을 이제 그쵸. 하다 보니까 거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네, 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 다. 네, 싹 다 그냥.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용어로 불리는지 이런 것들 다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브랜드가 정말 뭐 몇백 가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브랜드들이 다 각자 개개인의 뭔가 행사들을 했었어요. 뭐 이 브랜드를 몇 개 사면은 어떤 거 주고 뭐 어떤 것만큼 할인해주고 뭐 어떤 것들은 원 플러스 원이고 이런 것들이 다 달랐는데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됐죠.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그
목록이 있었는데 네네네. 메뉴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빈칸 뚫어서 이제 시험 보고 그랬을 정도로 진짜 많았어요. 챗 GPT 도입돼야 됩니다. 진짜 AI네. AI가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더해서 그 물류를 제가 담당했어요. 그 많은 물류들.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 제가 다 알고 있어야 찾으시면은 네. 다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 관리 자체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일을 너무 잘하면 안 돼요. 네. 독박 써요. 맞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실성. 항상 창고에 좀 약간 항상 좀 외롭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 잘하면 안 돼요. 태급이 편합니다. 쫓겨나셨죠. 알바인데 뭐. 그렇죠. 뭐,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뭐가 좋은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완전 남자 친구들끼리는 그쵸. 거의 잘 모르니까 잘 모르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데려가면은 되게 좀 잘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약간 실생활 밀착형. 맞아요. 그때는 좀 그런 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고 그럼 바리스타로서는 정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이버 지도만 보고. 네네. 네. 사실 이거는 완전 제 주관적인 내용인데 네, 정설은 아니다. 보통 저도 어느 지역을 가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 카페를 가야 할 때 네. 이제 항상 네이버 지도를 써서 네네. 이제 카페를 찾는데 딱 보면은 이제 좋은 곳일 것 같다. 약간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바리스타 관상 느낌으로. 약간 관상의 느낌으로 이게 뭐 단순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지도에는 유명하게 올려놓지 않았는데 네. 이쁘게 올려놓지 않았는데 커피가 정말 맛있는 곳도 있어요. 그쵸, 있죠. 그런 곳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곳들은 논외로칩니다. 논외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네. 왜냐면 그래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그쵸, 그쵸. 정보만으로 찾아야 되니까. 네. 이게 100% 모든 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딱 천에 건 쳐내고 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 보여진 정보 한해서 거기서 이제 찾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볼 때 어떤 정보를 넣으시는 거죠? 먼저 이름. 일단 카페 이름부터 얘기를 하면은 카페 이름. 네, 이름도 중요합니다. 이름 중요하긴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일단 카페 이름이 좀 고유 명사인 게 좋아요. 약간 피카 여기서. 약간 피카 워크샵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합성어고 네네. 합성어가 돼서 고유의 명사가 된 것처럼 네. 아예 단어 자체가 없는 단어거나 하는 경우가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카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무슨 커피라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어진 이름들은 조금 더 그 매장에 힘이 빠져 있을 확률이 약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이름들을 이제 먼저 눌러봐요. 이름으로 선별할게요. 사실 첫인상이네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한국 이름이 좋나요? 영어 이름이 좋나요? 근데 그것도 약간 갈려요. 네. 정말 커피를 잘하는 곳들 중에서 한국 이름을 쓰는 데도 있고 영어 이름을 쓰는 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건 랜덤이다. 네 랜덤입니다. 사실 첫인상으로 따지면 뭐 고양이 사는 식이네요. 강아지 사는 식. 약간 갈려요. 둘 다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름에 뭐 로스터리가 들어가거나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은 게 사실 로스터리라고 해서도 실력이 천원별이고 그리고 스타일이 다 달라서 제가 한동안 로스터스 이런 식으로 먼저 걸렀거든요.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진짜 막 납품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높은 등급의 커피들을 좀 더 이제 전문성 있게 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옛날의 전통 방식의 로스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콩을 붓기만 하면 로스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참고용으로 좀 두는 편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딱 눌렀을 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시그니처 메뉴가 크림 커피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크림 커피다 그러면은 약간 먼저 좀 인스타 느낌이니까 약간 거른 편입니다. 진짜요? 네. 취향이 아니니까. 일단 제 개인적 먼저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커피 자체가 맛있는 곳이 1순위예요 저한테는. 그렇죠. 커피가 맛있는 거. 근데 왜요? 저는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크림 커피는 약간 지향한다는. 그러니까 일단 크림 커피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건 완전 바리스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매출에 영향이 커요. 크림 커피를 한다는 거. 비싼 거. 더 비싸기도 하고 더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주 이제 매출 이제
극현인.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메뉴 중에 하나인 거죠. 네. 크림을 올린다는 거. 굳이 말하자면 마케팅 수단으로서 크림 커피를 좀 쓴다는 느낌이 좀 있는.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그냥 좀 정석적 국밥 같은 메뉴를 갖다 놓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실패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으로 치면은 네. MSG 전혀 안 쓰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매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MSG를 쓰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긴 네. MSG긴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저희도 약간 매장 저희는 이제 크림이 올라간 커피가 없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매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해서는 외국분들은 이제 뭐 크림 올라간 커피 없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먼저.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손님들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림 커피를 하지 않겠다는 거. 맞아. 근데 사실 한다는 게 그 크림 커피를 한다고 해서 꼭 안 좋은 그 나쁜 매장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잘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크림 커피 하는 교집합 안에서는 이제 좀 더 커피가 상대적으로 아쉬운 곳들이 조금 있으니까 데이터 상에서. 네, 데이터 상으로 제 그냥 데이터 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 더 들어가봐요. 들어갔을 때 네. 이제 메뉴가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가 그렇죠. 이렇게 메뉴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메뉴에 필터 커피가 있냐 없냐. 그건 보죠. 이건 약간 좀 정석적인 이제 그쵸. 건데 이제 필터 커피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커피에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나뉘는데 네. 이제 필터 커피를 정말 길게 설명해 놓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들일수록 좋습니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이거는 약간 거의 100%인데 100%로. 네, 이제 커피에 대한 설명이 더 구체적이고 네. 그런 곳일수록 커피가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네. 약간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막 새어나오는 거네요. 네, 설명하고 그렇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 가치가 이제 이걸로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곳이 좋고 그냥 단순히 뭐 브라질, 에티오피아 뭐 이런 식으로만 써 있다거나 뭐 예가체프까지만 써 있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큰 지역적으로만 써놓어져 있는 곳들은 조금 더 아쉬울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좋은 카페를 네이버 지도 보고. 네, 좀. 근데 이건 진짜 참고할 만한 꿀팁이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제 생각인데요. 그거 다 알아도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알고 계시는 게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죠. 보이는 걸 거고 일반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맞아요. 그래서 좋은 카페를 찾는 법, 좋은 카페를 찾는 친구와 친구가 되라. 사람과 친구가 되라. 그냥 동료를 돌아. 따라다니면 돼, 현종 씨. 그거 나쁘지 않죠. 저번에도 그 민주 누나 여기 같이 작업했던 만났을 때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네. 물어보고 그게 제일 빠릅니다. 여기 압구정 갈 건데 카페 추천해 주세요. 그만큼.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카페들을 먼저 알려주거나 아니면 제가 찾아보고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싶어서 거기 딱 뽑아서 주면은. 근데 좀 귀찮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로서도 뭐 그 지역에 어떤 카페가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그것대로 또 괜찮아요. 저희 마인드가. 그러니까 배워야 되구나. 그리고 좀 되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이제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좀 계속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누가 옷 추천해 줘도 몰라, 나 잘 몰라. 근데 약간 옷은 확실히 좀 더 어떤 체형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잘 어울릴지도 모르니까 취향도 못해요. 네. 너무 그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예를 들어서 가을옷 뭐 사? 이러면 그러니까 그건 좀 맞아. 그냥 오늘 뭐 먹으면 정도야.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바리스타는 어떤 직업이고 어떻게 되셨고 이런 총체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 직업에 대한 평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하신 것처럼 만족도도 높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타인들의 평가도 좀 들으신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그렇죠. 왜냐면 또 그 씬 안에 있는 타인들의 평가도 다를 거고 저희처럼 그 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우선 타인의 평가부터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대부분의 의견이니까. 그렇겠어요. 아무래도 바리스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낮은 임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좀
전문성을 높이기가 꽤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네. 주변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뭐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의 뭔가 피드백이나 뭔가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맛보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좀 그래도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전 자기 주도적 학습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되게 좋아서 해야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많은 카페가 있고 네. 그리고 특별한 뭔가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뭐 자격증이 있거나 네. 예를 들어서 뭐 변리사나 뭐 세무사처럼 다르긴 진짜 엄청 고도의 공부를 요하는 직업이 아니니까 장벽 자체가 낮으니까 그래서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차별화주기가 좀. 이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문적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사실 다른 직업들은 본업에 충실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뭔가 묘하게 내가 전문적이라고 직접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경우가 좀.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것도 저는 사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알바가니? 라는 식의 이제 안부 인사를 이제 들었었어요. 이게 진짜 직설적인 타인의 평가.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약간 해결이 되는 게. 네. 제가 아무리 좀 이 일을 엄청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페 알바 정도로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어떤 직업에서든 잘한다 혹은 전문적인다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바리스타가 잘한다 혹은 좀 전문성이 있는 바리스타는 어떤 거를 잘하는 건지. 일단은 이제 일단은 머신과 그라인더에 대해서 네. 이제 각 머신과 그라인더의 특징을 알고 네네. 그리고 맛을 좀 더 균일하고 좀 더 좋은 맛으로 잘 잡을 수 있는 바리스타가 이제 가장 좀 본질적인데 네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원두의 특성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그라인더가 어떤 맛을 내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분쇄도 조절하고 어떻게 맛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머신마다 또 맛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머신의 각각의 특징들을 좀 더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필터 커피를 예로 들자면 이제 내가 의도한 대로 추출해서 맛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좋은 호스피탈리티가 받쳐주는 그런 게 좀 좋은 바리스타고 좀 전문성 있는 바리스타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뭔가 제 이미지상 들어본 거로 요리사 플러스 약간 엔지니어. 기계도 잘 다루고. 네, 약간 제 이미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거기에 더하면 웨이터까지 더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알바 그게 저였거든요. 저는 어쨌든 알바로 꾸준히 한 몇 년 정도 했었으니까 제가 카페에 일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하나의 작은 공장 같다. 근데 그 공장에서 원래 그 분업을 하잖아요. 누군 생산, 누군 판매, 누군 포장 이런 식으로. 근데 공장이 한 명밖에 없어. 혼자 다 해야 돼. 공장. 혼자 생산하고 혼자 포장해가지고 혼자 서비스하고 그 되게 집약적인 뭔가 공장이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계속 뭔가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약간 모든 직업이 사실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엄청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직접 다 써보시고 사용해 보셨으니까 어쨌든 그걸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왜냐면 인터넷만 보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맛을 잘 볼 수 있는 테이스팅. 네, 이제 센서리 능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능력이 좋은 사람을 이제 그래도 좋은 바리스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맛 차이가 이제 일반적인 음식에 비해서는 일반인들은 막 차이 잘 못 느끼니까 더 잘 느낄수록 더 전문적인 느낌이 확실히. 사실 저희도 잘 안 느껴집니다. 잘 안 느껴지지만 이제
엄청 많이 마셔봤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캐치를 할 뿐이지 사실 사람의 혀는 미래세포가 거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대요. 아 진짜요? 정말 상위 0.1%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다 동일한 혀의 미래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嗅각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뭔가 바리스타들은 더 맛이 잘 느껴가 아니라 네. 똑같은 맛을 다 느끼지만 네. 그냥 그거를 그냥 캐치를 좀 더 고민해보고 캐치하는 그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나는 커피 맛 잘 몰라라는 말을 잘 이제 안 좋아해요. 진짜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내가 느낀 거 너희도 같이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도록 이제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죠.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실험실 같기도 하고. 네. 저러게. 그럼 이제 그 타인의 평가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아마 이게 거의 일부의 마지막 네. 시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직업이 너무 즐거운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어쨌든 커피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됐고 그리고 거기서 알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되게 엄청 성장을 많이 했던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감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매일매일 오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제가 커피를 이제 잘 제공하고 늘 맛있게 마셔주시고 그리고 뭔가 하루에 약간 루틴처럼 이제 저희 카페를 방문해서 그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게 되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그 효용감들이 그쵸. 계속 이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이타적인 어떤 그런 게 있네요. 네, 뭔가 계속해서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로 좀 되게 힘을 얻으시고 하는 게 네. 상부상조 같은 느낌. 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직업을 꾸준히 하고 싶으신 거네요? 또 거기에는 다른 어떤 고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에너지가 되는 일이라면 그 비전을 뭔가 실행할 수 있다면 사실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이제 깨달은 건 그래요. 네네. 이제 근데 다만 지금 내가 커피를 좋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해서 조금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니 이제 이 일을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좀 많이 배우기도 하는 게 뭔가 일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좋아, 커피가 좋아, 옷이 좋아, 뭐 딱 그 뭔가가 좋다라고 하고 들어가면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되게 약간 질리거나 네. 약간 이렇게 다른 걸 좀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걸 왜 그런지 뭐 설명하기 어려운데 근데 사람 만나는 게 좋아, 뭔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게 근본이시다 보니까 그게 많이 원동력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거 느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뭔가 한 일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 4년이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뭔가 다른 생각으로 이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동기 자체가 되게 그치.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큰 범주에서의 어떤 출발. 어쨌든 올리브영에서 시작하셨던 것도 사람 만나는 일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약간 본질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그 말씀하신 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준이가 말한 것처럼 뭐 커피가 좋아서 아니면 뭐 음식이 좋아서 이 직업을 택한다 혹은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로서의 동기보다는 취미로서의 동기에 가깝다. 현중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대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는 솔직히 취미로서가 아니고 일로서의 동기로서 엄청 되게 적합한 느낌. 좀 관점이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지는 그 뭔가 원동력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느낌인 거.
네, 약간 근데 만약에 사실 꼭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줌을 받고 이런 것들이 꼭 이 사람들한테 그것만이 꼭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쵸.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맞아요. 그렇네. 다양한 일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편의를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라면 그런 일이라면 아마 나중에 그런 일을 발견했을 때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는 2부에 이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